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영구 처분 시설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 재학생이 수련회에서 신입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학생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일만을 운항하는 관광유람선이 소규모와 대규모 선박 간의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4개 원전에 40만 다발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 보관 중인데 잠재적 위험이 높은 만큼 사업자에게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원전 내 임시 저장고가 고준위 방패물 영구 처분 시설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지상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광진처럼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누출 등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있지만 수십 년째 경주 시민들은 참고 살아왔습니다. 월성원전의 고준위 방패물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내 4개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방패물을 모두 합치면 41만 5천 다발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원전 내 보관 중인 고준위 방패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업자인 한수원에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강석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지역민이 사용 해결료에 대한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우리가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599억 원, 울진은 209억 원, 전남 영광은 250억 원의 지방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이유로 원전 내 임시 저장고가 자칫 고준위 방패물 영구 처분 시설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준위 방패장 조성 사업은 수십 년째 부지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가 경제적 혜택에만 치중할 경우 더 큰 위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처럼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경주 시민들이 돈이면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처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특히 반핵 단체들은 월성원전의 중수로 원자로가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량의 96%를 차지하는 만큼 낡은 중수로 원자로부터 즉시 폐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현실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고준위 방패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스텍 재학생이 수련회에서 신입 여학생을 잇따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행사에 지도교수 등 대학 관계자들이 동행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텍의 한 학과 수련회에서 재학생이 신입 여학생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재학생 김모 씨는 지난 26일 새벽 4시쯤 포항의 한 펜션에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신입 여학생 1명을 성추행하고 다른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술을 함께 나눠 마신 뒤 취한 상태로 잠자리에 든 것으로 알려졌고 김 씨는 자던 중 신체 접촉을 느낀 피해 여학생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CCTV 확인해가지고 누가 그 방에 들어갔다 그게 확인돼가 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시 신입생과 재학생 등 40여 명이 한 펜션에 머물렀지만 지도교수 등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아 학교 측이 사고 예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텍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대학 규정에 따라 엄정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익명 게시판에는 신입생이나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글과 술강권 분위기를 꼬집는 글들이 수차례 올라오는 등 학내 술문화 개선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성폭행과 관련한 일부 내용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역 내 명문대학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불법 선거 자금을 거두어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광원 울진군수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늘 오전 임광원 울진군수를 불러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 자금 모금을 지시했는지 사용은 어떻게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임 군수의 후원 회장인 박모 씨와 선거 핵심 관계자 서너 명을 상대로 불법 선거 자금 4천여만 원을 모아 읍면 책임자에게 수백만 원씩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 군수가 지난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댄 임모 울진군 의료원 행정처장도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일만을 운항하는 관광 유람선이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소규모 유람선을 운항하는 포항 크루즈와 대형 유람선을 취항시킨 영일만 크루즈. 경쟁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푸른 파도와 맑은 물, 밤이면 포스코 야경과 영일대 해수욕장이 아름다운 영일만. 이곳에 영일만 크루즈가 2년간 운항하던 200톤급 중형 유람선을 빼고 대신 대형 관광 유람선을 새로 취항시켰습니다. 747톤급의 정원 600여 명, 3층인 이 유람선은 종전 유람선과 달리 뷔페 식사와 외국인 상설 공연이 가능하고 야간에는 배 위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도 펼칩니다. 포항의 아름다운 야경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영일만의 유람선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14년 상공인들이 출자에 맞는 포항 크루즈는 현재 6척의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은 작은 것이 17인승, 큰 것이 57인승으로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포항 크루즈가 주로 가족 단위 소규모 관광객을 고객으로 하는 반면 영일만 크루즈는 외지 단체 예약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큽니다. 올 봄에는 저희 관광버스가 500대 정도가 예약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오시면 배뿐만 아니라 숙소 그리고 음식, 쇼핑 이 모든 것이 갖춰져서 포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선 요금이 비싸고 대형 버스 주차장이 부족해 관광객 수용에 혼잡이 예상됩니다. 대형 관광 유람선의 취항이 관광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포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6%로 정해 오늘부터 2단계 293억 원 가운데 150억 원어치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시는 1차분 307억 원을 10% 할인해 판매한 결과 일부 부정 유통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2차분 할인율을 온누리 상품권보다 1% 높은 6%로 정했습니다. 또 연간 구매액은 400만 원, 월 구매액은 50만 원으로 제한해 이른바 상품권 깡등을 방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5% 내리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중소형 저가 매물이나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약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값도 평균 0.04% 내렸는데 입주 물량이 많은 구미, 경주, 칠곡 등에서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앞으로 경북 지역 아파트 시장은 본격적인 이사철 로 접어들면서 거래량은 계속 늘겠지만 저가 매물 위주의 거래가 계속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괴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불안정한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석 달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8,032가구로 전달에 비해 8.2% 증가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연속 늘어났습니다. 경북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344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 규모는 경주가 1,677가구, 포항은 1,562가구입니다. 경북체육회는 오늘 대구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0년 전국체전 개최지 경북 후보지로 구미를 결정했습니다.
이사들은 유치를 희망한 포항시와 구미시를 두고 무기명 투표와 겨수, 박수 등의 방법을 두고 논의한 끝에 박수로 구미시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전체 이사 29명 가운데 구미시와 경산시가 4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경북 동해안은 포항시와 경주시가 각각 1명뿐이고 영덕과 울진, 울릉구는 1명도 없어 구조적으로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옛 승마공원터에 들어선 포항시 양덕 한마음체육관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양덕 한마음체육관은 배드민턴 7면과 골프 연습장 9타석, 스쿼시 3면, 탁구 8면을 포함해 관람석 200석과 샤워실 등을 갖췄습니다. 포항시는 이곳에 지난 2013년 승마공원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달로 체육시설로 바꿨고 이어서 바로 옆에 8억 4천만 원을 들여 다목적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문을 닫은 호텔 영일대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재개관 행사를 갖고 숙박과 중식당, 양식당, 커피숍 등 시설물 운영을 자회사인 포스웰에 맡겼습니다. 포스코는 호텔 영일대를 지난 2013년부터 민간업체에 임대했지만 경영 악화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자 소송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문무대왕 해양 문화와 해양 관광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문무대왕의 정신, 경주 미래를 해양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가해 문무대왕을 재조명하고 해양 역사 자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공동으로 문무대왕 해양과학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3일절 휴일인 내일도 포근하겠는데요. 경북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까지 내리쬐면서 더 포근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온화한 날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3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북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내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먹구름이 들이오면서 자정이 지나고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올랐던 기온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점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 경주가 영하 1도, 포항 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14도, 울진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6도, 독도 8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도 구름 많겠고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완연한 봄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독도 동쪽 5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울진 후포 선적 93톤급 어선의 선원 65살 김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동해 해경은 동료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포항시 구룡포읍 석병 1, 2앞 해상에서 55살 유모 씨가 탄 고무보트가 전복됐지만 유 씨는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유 씨는 고무보트를 타고 석병 1, 2항을 출항해 이동하다 파도에 뒤집혀 물에 빠졌지만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화를 면했습니다. 경북 농민사관학교 10주년 기념행사가 오늘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행사는 농민사관학교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달,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고 이어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07년 개교한 경북 농민사관학교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 23개 기관이 서로 협력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10년간 농업 전문가 만여 명을 배출해 경북이 농업소득 1위, 농가부채 최저 등의 성과를 이뤄내는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의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일반 열차 입석 승차권 발매 비율을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차내 혼잡도를 개선하고 4월부터는 주말 등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임시 열차를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노후화된 좌석 시트와 냉방장치,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오래돼 고장이 우려되는 차량은 안전진단을 거쳐 폐기하고 새로 제작 중인 열차를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중국 유학생이 중국 청도대학교 조교수로 정식 임용됐습니다. 동국대는 일반대학원 국제비즈니스 협동과정에서 지난 2014년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중국 유학생 소정 박사가 중국 100위권 대학인 산동성 청도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국제비즈니스 협동과정은 재학생 20여 명 전원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정 박사는 석박사 과정을 모두 여기서 마쳤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개혁에 나섭니다. 규제개혁의 3대 방향은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활성화로 설정하고 규제개혁 TF팀을 연중 가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부처, 시군, 기업, 주민이 참여해 경상북도 규제혁신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복회 경상북도지회는 대한민국과 3.1 독립운동의 상징인 태극기에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의미를 되새기며 사용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극기 바탕이나 문양에 구호나 리본을 그려넣는 것은 태극기를 훼손하는 것이며 시위 도구로 사용하거나 재판정에서 펼쳐드는 기행 등도 태극기의 신성함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광복회 경상북도지회는 3.1 정신 구현의 요체는 통합정신에 있으며 그 중심에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다음 달까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는 마음 근육 키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음 근육 키우기 프로그램은 행복 습관 만들기와 셀프 리더십, 감정 대화법과 행복 소통법 등 4개 주제별로 11차례씩 맞춤형 강연과 상담 등으로 진행됩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